주부들의 대나무숲. 주부들의 대나무숲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출연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리얼 스토리 들어보겠습니다. 주부들의 대나무숲 세 번째 출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 위례에서 5살,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환절기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아파요. 더군다나 작년에 코로나 감염병 발생 이후에 어르신들도 뭐 전쟁 때보다 더하다 이런 난리가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개별 가정의 몫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네, 박지선 님도 최근에 아이들이 아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얼마 전에 한 3주 정도 전에 이제 둘째 아이 3살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어요. 갔을 때 마침 병원에서 이제 아이 친구 엄마를 만났는데, 그 엄마 얘기로는 요즘에 파라바이러스라는 게 유행을 한다더라. 파라바이러스는 아이들이 고열에 한 5일 정도 시달리다가 후유증으로 기침, 뭐 콧물 이런 것이 나고 영아들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애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날 밤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죠.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한 10일 정도 약을 먹고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큰애가 중간에 좀 작은 아이한테 옮기도 했었고, 이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보통 감기가 병원 가도 일주일, 안 가도 일주일 뭐 이런 맞아요. 얘기 하는데, 파라바이러스 이건 열흘이나 열이 난다는 건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지방, 서울, 뭐 경기 다 동네마다 어느 유치원은 유치원 전원이 파라바이러스에 걸려서 유치원이 거의 폐쇄될 정도였다고 얘기까지 들었고요. 처음 이틀은 저랑 남편이 나눠서 아이를 봤어요. 애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틀 정도 둘 다 출근을 조절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다음에는 조절이 안 돼서 이제 3일째 정도에 할머니 집에 그 아이를 맡겼었죠. 아, 할머니가 가까이 사세요? 네, 저희는 이 정도면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은 송파 위례이고 할머니 집은 일산입니다. 그럼 네. 뭔데요? 네. 꽤 멀긴 하지만 그래도 봐주시니까 너무 다행이죠. 뭐 2시간 가더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을 네. 등원 못하는 동안 아예 할머니네 집에 가 있었던 건가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어머님도 힘드시고 아이도 이제 힘들다 보니까 결국에 한 이틀 후에 데리고 와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내면서도 너무 좀 걱정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 때문에 감기가 옮을까 봐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들이 다 아프다.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덜 죄송하네요 이러면서 아이를 맡겼었죠. 그렇게 한 10일 정도 아픈 아이를 그냥 결국에는 어린이집에 보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직장맘들이 아파도 보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일터로 가시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쵸. 요 문제도 그나마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풀리는 상황이어서 선생님도 그냥 웃으면서 아이들 다 아파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를 받아주었지만, 사실은 작년 올해 특히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었던 그 시점에서는 콧물만 나도 등원을 못하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코로나 이후에 직장을 그만둔 엄마들이 동네에 생각보다 꽤 많았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느라 결국 엄마들이 일을 포기하시게 되는. 그렇게 됐죠. 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성들의 실업률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많이 높아졌다.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이후에 사실 또 더 큰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이제 아이가 10일 정도 아프고 큰아이도 감기가 옮고 저도 감기가 옮고 모든 가족이 고생을 하다가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잘 보내고 이제 감기가 다 나았구나,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시점에 갑자기 둘째가 그날 아침에 새벽부터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날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초록색 액을 토하기 시작했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와. 네, 또 급하게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장중첩일 수 있다. 더 심각해지면 응급실에 가시라. 라고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너무 놀란 상태로 집에 왔고, 아이가 이제 우리 장염 걸렸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 정도로 울면서 막 이렇게 통증을 호소했고 계속 토하는 상황이었어요.
오, 2차전인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파라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나중에 동네 엄마들한테 듣기로는 파라바이러스 후유증 중에 토하는 게 있다라고 해서 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이가 약 먹고 나아져서 응급실은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어제 이렇게 아팠는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근데 지지난주에 시댁에 여러 번 맡겼었고 아이를 급하게 다시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들어가서 막 알아보니까 시간제 돌봄과 뭐 이제 아픈 아이들의 긴급 돌봄 같은 네.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도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픈 상태니까 그럼 이걸 신청해야 되나 이걸 신청해야 되나 잘 몰라서 직접 전화를 했죠. 저희가 이런 상황이어서 아이가 지금은 열은 안 나고 상태는 괜찮은데 약간의 이제 기침과 뭐 이런 게 있다. 감기가 약하게 남아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거기 이제 직원분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요즘에는 아이한테 감기 증상이 있으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송파에 얼마 전에 그렇게 아이를 돌보러 갔다가 코로나 확진 밀접 접촉이 됐었던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공무원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다른 주민들의 이 위험과 안전의 문제를 생각해서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좀 답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내일 출근은 해야 되는데 아이는 어떡하지? 아이가 아픈데 또 보내는 게 진짜 마음이 많이 무겁죠.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저희 가정의 경우는 이제 큰애가 지금 57개월, 둘째가 29개월인데,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 생활을 한 지 벌써 한 50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그나마 저희 가정은 굉장히 상황이 낫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송파에서 일산이 굉장히 머네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멀죠. 하지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직장도 다 출퇴근이 조절 가능하고, 그러니까 출근을 못 한다고 해서 눈치를 주거나 네. 뭐 잘릴 위험이 있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만 그리고 이제 조부모 카드를 쓸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전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여성들이 일을 포기하고 아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저출산과 여성들의 경력 단절의 원인이 이런 생활상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은 아이가 아플 때 회사나 동료 눈치가 보이니까 연차를 써도 되는데도 그걸 못 쓰고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아픈 아이를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 이런 아이를 돌보는 문제를 개별 가정이 다 해결해야 되는 우리나라 현실이다 보니까 결국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일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계속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아픈 게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데 아이를 돌봄하다 보면은 당연히 생기는 문제이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아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 건데 그렇죠. 특히 진짜 영유아 3세, 4세까지 너무 아이들이 자주 아픈데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서 지어야 하는 현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여성이 이제 지워져야 되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많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회적인 무게와 상황에서 애가 아픈데 엄마가 애 봐야지. 무슨 일에 어딜 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시댁,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아이가 아픈 것이 꼭 내 책임인 것 마냥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게 나는 나쁜 엄마인 것 마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특히나 아이가 많이 아팠던 시기에는 나는 정말 빵점짜리 엄마인가 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요. 많은 후보들이 이 돌봄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특히나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문제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근본적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게 보장할 것인가 그런 데서 죄책감 가지지 않고 그것이 아이를 돌보는 것 역시도 당연한 권리로 하지만 나의 일을 또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의 목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개별 가정이 알아서 아이들을 잘 키우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문제, 부모들의 생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정책과 대안을 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 마칩니다. 주부들의 대나무 숲은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